네, 안녕하십니까. 김준호의 복귀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유튜브에 기루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주중에, 복귀를 왜 합니까?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글을 어떻게 정말 뭐 저한테는 소중한 글이죠. 저한테 뭐 글을 많이 남겨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글도 감사하죠. 뭐 저한테 성의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점에서 감사한 글인데 그 글에 대해서 댓글을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저는 경마는 모든 것이 복귀라고 봅니다. 기루님께서는 또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과연 경마를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교장을 가보시면 뭐 조교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조교장을 가보면 뭐 말이 한두 시 나와서 조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말은 와 있다. 뭐 그 조교를 보다 보면 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조교 관찰자 분들께서 뭐 좋기 때문에 그 말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와 소리까지 나오죠. 야 이게 한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전에서 딱 붙으면 걔가 정말 잘 뛰어 들어오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 거예요. 저는 조교라는 부분도 복귀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뭐 복귀 경주를 복귀를 한다. 1등부터 5등까지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 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세세한 나무, 숲 이런 걸 살피는 거죠. 말의 장점과 단점을 끊임없이 오판하는 것이 복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좋은 말들을 잡아낼 수 있어요. 잡아내다 보면 정말 좋은 배당을 잡아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류경마 때 이류경마 예상방송에서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아직도 좀 많이 배가 고픕니다. 좀 많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느 정도 성과가 일어나면 분명 저도 이벤트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채워지면 이벤트를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부산경마가 늘 어렵죠. 부산경마 늘 어렵습니다. 좀 1경주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경주가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1300m 경주. 1300m 경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느린 레이스예요. 느린 레이스. 레이스가 빠르지 않습니다. 뚜렷한 강선 행마가 없는 레이스죠. 이러한 레이스도 누군가는 앞에 나갈 것이고 앞에서 페이스 조절하고 버텨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레이스 자체가 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 인기 1위권이네요. 6번마 블랙 맘바란 마필. 오늘 데뷔전을 맞이한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19조 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 수는 있어요.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데 얘는 좀 싹수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얘가 불량주례에서 주행심사를 통과한 것은 분명해요. 6번마 블랙맘바가 불량주류에서 통과를 했지만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놓지는 않는데 저는 이런 말들은 좀 싹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주행자세가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평가됩니다. 흙을 맞으면서 약간은 고개 들리지만 뭐 흙에 대한 반응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출발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뭐 추진을 하지 않아서 중후미권에서 정결했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좀 평가합니다. 그래서 6번마 블랙 맘바란 마필 오늘 데뷔전을 1300m에 도전하고 있지만 6번마 블랙 맘바는 좀 믿고 들어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드리겠고요. 1번마 달릴레오, 2번마 너가 최고, 그리고 3번마 플라잉 아론이란 마필,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를 나는 것 같을 텐데요.
외곽에는 12번마 운주오름이 지난 경주에 입상을 해서 얘가 인기만데 지난번에 좀 많이 싸웠죠. 앞에서 많이 싸웠던 경주입니다. 참고 한 발을 썼던 건데 그 한 발도 제대로 썼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12번마 운주오름이 오면 적중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11번마 블랙볼트란 마필이 인기에서 조금 밀려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그 1000m 단거리에서 선전을 하고 1300m에서 거리를 늘려서 1300m에 도전했거든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앞에 쫓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순발력의 변화를 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번 레이스가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스가 빠르지 않다, 느린 레이스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순발력의 변화를 줬어요. 어찌 보면 이런 말들이 땅 뛰쳐나가서 버티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마 블랙맘바 중심으로 해서 1번마 달릴레오, 2번마 너가체고, 3번마 플라잉 아론, 그리고 11번마 블랙볼트 이런 마필들을 상대마로 지목해보고 싶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는 여기 조금 제가 가서 또 전화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자, 6등급 1200m 암말들간의 레이스입니다. 암말들간의 레이스. 요건 뭐죠? 편성강도 최약?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닌데. 암말들간의 레이스입니다. 모르죠? 최약 편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경주에 지금 출제하는 말들이 경주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편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주에서 잘 뛰어서 성장하는 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여기도 암말들간의 레이스지만 7번마 골든웨이브. 지난 경주가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졌던 마필은 분명해요. 근데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7번마 골든웨이브가 데뷔전인데 1200m 안쪽에 1번마 닥터 피파니인가요? 얘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막판에 안으로 기대면서 힘이 이제 그 덜 찬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막판 끝걸음이 좀 무뎌졌는데 뭐 그렇게 싸우고도 버텼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싸울 수 있죠. 7번마 골든웨이브하고 10번마 유핑이 싸울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안쪽에 있잖아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난 경주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핑도 빠른데 얘도 느리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저는 7번마 골든웨이브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유핑이란 마필이 지난 경주에 싸우고 선행 경합을 하고도 많이 뛰어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앞에 1경주에 운주오름이 얘가 선행 경합을 했던 경주에서 얘가 끝걸음이 무뎌졌는데 그거 딱 찍은 거예요. 그게 센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긴 1200m입니다. 또다시 싸울 수 있지만 얘가 버틸 수 있다 또 염두에 둬야 되죠. 자, 이 10번마 유핑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1번마 언매치드 그리고 3번마 이케시 얘네들은요 1300을 치르고 나옵니다. 1300을 치르고 이번에 거리를 내려서 도전합니다. 얘도 그렇고요. 그리고 3번마 이케시도 1300m를 치르고 이번에 1200m 거리 내려왔습니다. 외곽에는 10번마 유핑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리를 내려온 마필 1번마 언매치드 그리고 3번마 이케시 얘도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7번 골든웨이브 중심으로 해서 1번, 3번 그리고 10번 정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경주입니다. 상경주도 6등급 1200m 경주. 이게 뭐죠? 제가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편성 강도 최약 뭐 3% 표시한 건가요? 뭐죠? 자, 상경주는 약간의 텀을 두고 나오지만 6번마 위대한 선택, 위대한 선택이 선취 발휘가 가능하다. 이 점에서 6번마 위대한 선택이라는 마필, 강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중속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닥터 샤크란 말이 중속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과거에 제가 이런 말들을 보면 이제 과거에 박태준 기수가 정말 한창 잘 나갈 때죠. 이때 당시에 보면 이런 말들을 한번 걸음을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정말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중속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장기가 있어서 힘으로 지난번에 그 유현명 기수가 밀고 채찍을 내고 하는데도 걸음이 많이 안 올라와요. 요 틈새를 분명 도전할 마필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경주는 뭐 외곽에 있는 플레이 이더 인디란 마필도 앞에 갈 수 있지만 요 투투 플라잉도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200m입니다. 여기다가 윤영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감량수에도 있습니다. 뭐 여타 마필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6번마 위대한 선택, 1번마 닥터 샤크, 그리고 복병권으로 4번마 플라잉 인디, 투투 플라잉, 4번마 투투 플라잉은 복병마로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사경주는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여기는 오늘의 이제 첫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큰 배당을 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주는 인기마 접전 구도 이렇게 평가되고요. 저 배당, 기본 배당도 조금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중배당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예측을 하고 있어서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금유경마 첫 승부로 지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는 5등급 1300m 앞말 들간에 레이스예요. 앞말 들간에 레이스. 요거를 꼭 썼으면 좋겠는데 제 텍스 해상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PDF에다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1300m입니다. 1300m. 1번막 KF50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았을까요?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인기 3위권 정도입니다. 인기 3위권 정도인데, 한번 보자고요. 말이 굉장히 왜소한 말입니다. 얘가 지금 405kg대 선방을 했었고, 요때는 체중으로서 418kg입니다. 근데, 자, 요 나머지는 잘 모르는 말이니까 이때 인기를 좀 덜 얻었죠. 안쪽 게이트에서 선두권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2차 군말하고 8마신을 이깁니다. 1200m에서. 그리고 이제 승급전에 도전하는데, 제가 러닝파이터인가요? 얘를 놓고 요건 적중을 읽어드렸던 막군인데 그때 이것도 가져갔어요. 근데 얘가 선두권에 가담을 했죠. 외곽 선임을 띱니다. 외곽 선임을 뛰다가 상코로 놀면서 빠꾸 기어들어서 그냥 푹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에 K450을 견제할 만한 선행마 누가 있을까요? 요렇게 딱 지우면 얘를 견제할 만한 말은 두 마필이 있습니다. 공백전에 도전하는 와일드 아델. 얘가 지난번에 패출에 나오고 8월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백전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이지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마필이라 그러면 외곽에 있는 12번마 스카이 제주양입니다. 근데 스카이 제주양도 순발력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 한생 코드 거리 끌었던 레이스를 따라가서 버틴 거예요. 얘가 따라가서 버틴 겁니다. 최은경 기수가 가서 싸울까요? 외곽 게이트에서 안 싸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1번막 KF50이 1200m만 뛰었어요. 이번에 1300m입니다. 1300m인데 견제 없는 선행을 나설 수 있다. 근데 버티냐 못 버티냐 이거를 이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얘가 무너진다라면 뭐 여러 마필을 언급할 수 있죠. 얘가 버틴다면 얘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이런 결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도전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 1위권 전력으로 대두할 수 있는 말, 현장에서도 배당판이 그렇게 세게 팔릴지 모르겠지만 서부 빅스텝이 끌었던 레이스를 취입으로 올라왔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섰죠. 뭐 세죠. 창창대로 이드선이 약하지 않은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인기 1위마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1600m, 1400m, 이번에 1300m입니다. 얘가 가장 인기를 끌겠지만 버리지는 말자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면 앞이 싸워서 깨진 거잖아요. 얘가 잘 뛸 수 있어요. 근데 1번마 K450도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1번, 4번 요 두 마피를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여타 마피를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4번마 퀸 오브 스피릿하고 그리고 12번마 스카이 제주양 요 두 마필이 인기를 좀 많이 모을 거예요. 요 두 마필이 인기를 많이 모을 건데 요것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6경주입니다. 6경주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큰 배당,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큰 배당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경주도 저는 내심 그랬어요. 저는 내심 이 경주는 욕심이죠, 욕심. 저의 욕심입니다. 욕심인데 요거 한 방 가능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주는 뭐 아주 큰 배당인데 한 방도 가능한 경주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경주입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한번 노려볼 가치 있다. 승부처로 지정을 했고요. 여기는 제가 메인 승부로 지정했네요. 메인 승부로. 요것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7경주입니다. 7경주가 오늘 이제 마지막 승부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여기는 이제 4등급 1200m입니다. 4등급 1200m인데, 제가 요거는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세요. 컬러풀 윈드란 마필은, 이게 이제 제가 좀 성격이 참 못된 것 같아요. 꼭 그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컬러풀 윈드란 마필은, 이거 순발력이 있습니다. 순발력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순발력이 있는데 얘가 앞에 딱 같이 선입으로 붙으면 결정력이 나오지 않죠. D가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입상을 할 때 보면 붙들고 깡바닥에서 딱 붙들고 있다가 한 발 딱 놔주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면 제가 크라우드kin가요? 크라우드건인가요? 얘를 놓고 이제 승부를 갔는데 앞에 갈 말들이 전부 다 늦발을 나가는 바람에 발을 못 바꾸는 알파송당이 앞선을 장악하면서 결국 얘가 버틴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얘는 참고 한 발을 써야 됩니다. 1번 게이트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얘가 1번 게이트라서 막 밀고 나오면 마지막에 버티지 못하면 또 따이는 거죠. 또 따이는 거. 이렇게 될 겁니다. 권호찬 기수가 과연 기승하기 어려운 말을 과연 타줄 수 있을까? 어찌됐든 저는 이 경주를 그래서 승부처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8경주는 혼합 2등급 1800m입니다. 1800m 2등급 정말 기복형 마필 간의 대결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주 같아요. 순발력도 비슷하죠. 아데크라운, 쿨가이, 스카이모어, 원더풀킹. 뭐 워리어 클래스는 따라가는 말인데 워리어 클래스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뭐 얘는 지금도 이렇게 조교량을 보면 조교 패턴을 보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도 과거에 이제 개인 대염을 앓았던 말이어서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워리어 클래스가 그렇다는 거고요. 얘도 이제 승급전이고. 그래서 이경주는 앞에 가는 말들이 다들 고만고만해요. 제가 지난 경주에 2000m 장거리 레이스에 박재희 기수가 기선해서, 야,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박재희 기수도, 부산은 좀 하여간 그래요. 부산은 좀 그런데, 이게 뭐 핑계거리가 있죠. 얘가 초반이 약하고 흙에 대한 반응도 아직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썩 좋지 않은데 얘는 어떻게 탔어요? 박재희 기수는 그냥 바닥에 탄 거예요. 2000m 장거리를 했으니까 바닥에서 탄 거예요. 근데 이전 레이스들을 보면 얘가 초반엔 바닥이었지만 중반에 코너 돌고 이 상코너 때 오면 한 중후미권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그러고 코너로 돌고 추입을 하죠. 그러니까 추입 타임을 조금 빠르게 잡고 가죠. 근데 박재희 기수는 타임을 그렇게 제대로 못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6번 마 폭풍 언덕이 1800m가 조금 불리하지만 일단 뭐 아델클라운이 빠르지 않겠지만 쿨가이드 공백전이고 그리고 외곽에 스카이모어 원더킹 이런 말들이 나갈 수 있어서 6번 마 폭풍 언덕이 이번에 적정거리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노리고 있다. 야, 서강주 기수가 끌고 들어온 말이에요. 박재희 기수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번 마 폭풍 언덕 중심으로 6번 폭풍 언덕 중심으로 좀 풀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승급전이지만 워리어 클래스 8번 마 스타 얘는 고기가 높죠. 8번 마 좀 지저분하네요. 잠깐만요. 자, 6번 마 폭풍 언덕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이 8번 마 스타이, 그 다음에 11번 마 워리어 클래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말. 얘도 목숨이 좀 뻣뻣하죠. 근데 얘는 선행선입이 됩니다. 안에서 흙을 맞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8번, 9번, 11번. 그리고 소모치고가 여기까지만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구경주는 1400m입니다. 1400m. 국산 3등급 1400m. 여기는 딱 한 마필만 언급하겠습니다. 두 마필을 언급할까요? 이 패션 블레이드가 6살짜리 앞말입니다. 제가 이 말은 데뷔 전에 김명신 기수가 기승했을 겁니다. 그걸 놓고 승부를 했죠. 승부를 했는데 졌어요. 그 다음부터 돌아왔는데 그만큼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기대감을 가졌던 말인데 얘도 얘는 데뷔전 초는 코너링이 안 좋았죠. 코너에서 자꾸 삐져 나갔던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뭐 문제가 없었죠. 근데 앞에다 좀 붙여놓으면 뒤가 조금 덜 나왔고 붙들면 코너링 때문에 붙들었어요. 근데 추임력이 상당히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 경주가 상대가 뭐 약하지 않았죠. 1200m라지만 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측 주인권을 곱게 타고 추임력을 발휘하고 아쉽게 3착을 합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뭐 이번만 패션 블레이드가 서수은 기수 이제는 뭐 부산 경마하면 장난만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수은 기수를 이길 기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 건데 저도 무시 못하죠. 저도 세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저는 점핑 출전 6번마 킹브라더 요거 역시 강력한 상대마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패션 블레이드 킹브라더 이거 점핑입니다. 얘 레이팅이 50이에요. 딱 50입니다. 킹브라더도 똑같아. 얘는 아예 결정력이 안 나오면서 붙들어온 거예요. 최은경 기수가 붙들고 변화를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때가 뭐 포화주로라고는 하지만 16%의 포화주로 하지만 포화주로 다습주로 이렇게 되지만 붙들고 추입으로 싸웠잖아요. 어게인 터치가 끌었던 레이스를 갖다가 마신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얘가 58을 달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58 1800m
여기 오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시했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는 그냥 뭐 박살났다고 인정합시다. 근데 이건 부담 중량 여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봅시다. 지금 앞에 가는 말이 토바델이에요. 토바델인데 얘가 어디까지 버틸지 모르죠. 얘도 개인 디어 말아서 제가 자꾸 놓쳤던 말인데 얘가 버티냐 못 버티냐 싸움을 할 수는 있지만 얘가 그 어겐터치가 끌었던 레이스보다 빠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패션 블레이드도 좋게 보지만 6번 막 킹브라더도 좀 좋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뭐 여타 인기만은 존재합니다. 여타 인기만은 존재하는데 2번 막 패션 블레이드 그리고 6번 막 킹브라더 요 점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핑을 하는 말인데 요 두 마피를 좀 더 세게 노리고 나머지 뭐 관심을 가지고 토바들, 은성용우 월드 체인지는 공백전이니까요. 로드 투 프리가 지난번에 날랐는데 이게 고개 좀 높습니다. 어찌되었든 요 두 마피를 좀 더 세게 노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토요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더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토요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